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의 분과 구성 그리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과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분과를 구성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회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분과를 구성을 하는데, 이 분과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규도 수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의견 개진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 분과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아주 자율적이면서도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사실 아마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마 주민자치회 혹은 예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이 분과 구성하실 때는 이제 어쨌든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이렇게 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홍보도 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들 이렇게 좀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 분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민주적인 운영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자율적 운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과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다 평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화나 토론 과정에서 서로 상호 존중 그리고 공감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조금 이렇게 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구의 민주주의입니다.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 혹은 이 주민자치회의 이제 분과를 구성해서 이제 분과회의를 하는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서로들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요, 사실 이제 우리가 토론이나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해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위원들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견들도 아주 이 정중하게 아주 사력 있게 그것들을 대하고 토론에 임하셔야 됩니다. 절대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계속적으로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문제보다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의제를 도출하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듭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토론이나 이런 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발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수구의 민주주의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분과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슬라이드는요, 분과 구성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 이제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나서 분과를 구성하고 비전 수립 워크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 수립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분과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분과
그 위원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과를 갖다 구성할 때는요, 이 분과위원들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분과 구성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분과를 구성하고 있구나.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를 갖다가 조금 아주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과 구성을 위해서는 주민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치구나 동이나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분과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치구 홈페이지나 뭐 현수막 같은 것들도 내걸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소식지에도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고 또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직접 이제 배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 게시판이나 동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저 통장하고 협력해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전수 홍보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자치구에 있는 저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뭐 주민들한테 이제 뭐 전화, 문자, 그다음에 뭐 이메일 그리고 뭐 센터에서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홍보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실제 그 뭐 다른 자치구에서 그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그 이 온사이트에서 게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홍보물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이 끝났으면요, 이제 비전 수립 워크숍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워크숍을 하는 목적은요, 이 분과 구성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필요 혹은 어떠한 요구,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 발굴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과를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는요, 주민들의 필요 조사, 그 다음에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발굴한 의제를 가지고 분과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분과가 구성되면 1년간 우리 주민자치회, 우리 분과에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워크숍의 절차를 보면요. 먼저 이제 분과 구성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조사, 그리고 마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분류를 하고요. 이 분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분과를 구성하고, 이 분과가 구성되면 비전 수립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비전 수립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절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기본 교육부터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그 분과 구성을 위한 어떤 그 기본 교육은요,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다음에 분과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분과 신청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주민자치위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신청자들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우리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대한 기본 현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면 뭐 세대수는 얼마인지, 인구는 뭔지, 자원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기본 교육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교육이 끝나셨으면요,
정말 그야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마을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그 지역에, 우리 동네의 주민들은 어떤 욕구,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리 홍보라, 혹은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들이 바로 온라인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막 이렇게 수렴을 하세요. 그래서 마을 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조사된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대상별로 뭐 이건 노인 문제다. 아, 이건 뭐 청소년과 관련된 어젠다네. 뭐 이거는 뭐 이민자 가족과 관련된 어젠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주제별로 또 분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복지 문제야. 아, 이건 환경. 아, 이건 교육 문제네. 뭐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나면, 자,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분과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 신청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서 아까 이제 뭐 그 대상별로는 뭐 환경이다, 복지다, 뭐 교육이다 이렇게 나눴으면, 아, 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해결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쪽 분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분과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된 분과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 정기회의에 상정을 해서 어떤 의결을 한 후에 이제 그것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다 알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수립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전 수립 워크숍. 너무 말이 좀 거창하죠? 예. 자, 비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 시간 이후에 어떤 우리 주민자치회가 바라는 정말 바람직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가깝게는 2년 혹은 뭐 장기적으로는 한 5년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은 이제 이 주민자치에 따라서 조금 5년 너무 먼데요. 그럼 뭐 조금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상정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분과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이제 비전 수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서대문구의 천연동의 이 비전 수립 워크숍의 사례입니다. 분과 구성을 위한 TF를 먼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을 조사도 하시고 뭐 욕구 조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분과 구성을 위한 TF를 갖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분과를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차로 이렇게 나눠서 분과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과별로 이제 뭐 분과의 어떤 아까 마을 조사 이후에 이제 이 분류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분과 구성을 위해서 이제 분과위원장 그리고 간사 뭐 이렇게 선정을 한 이후에 최종 분과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천연동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분과로 2019년도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주민자치 운영 분과, 그 다음에 뭐 환경 에너지 분과, 뭐 마을 공동체 분과, 뭐 건강 복지 분과, 뭐 이렇게 이제 분과를 나눴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관심 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그 분과의 타이틀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혹은 그리고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지역은 또 이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관심 대상이나 그 지역의 문제에 따라서 분과는 얼마든지 조정하고 또 다르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비전 수립 워크숍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워크숍을 가지면서 욕구조사나 마을조사 내용들을 갖다가 분류하고 이렇게 분과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분과 운영 계획을 갖다가 분과가 구성되고 나면 이제 우리 분과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잘 이 분과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분과 운영 계획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이 분과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하에
그 분과장도 선출하시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면 분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분과 내에서 그 분과 위원들 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아주 그 이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에 이런 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갖다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과위원들을 갖다 좀 이제 선출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분과장, 그 다음에 서기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선출을 하셔가지고 정말 1년 동안 분과회의를 갖다가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 운영 원칙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분과 운영에 있어서 뭐 그 공정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분과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지금 저 분과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과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임원진들 약간 좀 뭐 서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선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분과 운영 계획에 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과가 구성되고 나면 사실 이제 분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분과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과위원들에게 분과 모임 전에 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요. 아무래도 이제 분과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내놓고 그 아주 건설적이고 정말 발전적으로 우리 분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과 이제 모임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사회자의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이 분과회의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 리더의 역할도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그 회의록 같은 것들을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분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민자치회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과장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분과를 구성을 하는 절차, 그리고 분과의 어떤 그 이 여러 가지 운영 계획, 그리고 분과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 분과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질문이나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 필요하면 그 슬라이드 맨 앞장에 제 연락처 뭐 또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뭐 연락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셔도 좋고요. 또 뭐 질의나 뭐 이런 것들 진행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